줄곧 얘기하는 논리는 치료제료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줄 수 없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장비는 없어져야 되는 장비죠. 이게 모순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시에 굉장히 중요한 특허를 내셨다는 분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앞에 계시는 원장님이신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특허를 통해서 어떤 효과와 또 어떤 시너지와 또 국가에는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는가를 참고하도록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국제 특허를 받은 아큐 드립 생소한데요. 네, 어떤 건지요? 아큐드립은 그 인퓨전 펌프와 마찬가지로 정밀 지속적 점적 주입을 위해 수액 치료 시 사용하는 자동 정밀 주입 장치입니다. 이 장비는 항공우주연구소하고 같이 연구 개발해서 기존 중력식 수액 세트의 부정확성과 인퓨전 펌프의 강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인가요? 이 제품입니다. 네. 그럼 평소에 이 제품이 이 제품이 없었을 때는 어떤 제품을 썼죠? 이 제품이 없었을 때는 이 인퓨전 펌프라고요. 주로 유럽이나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인퓨전 펌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원장님과 같은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되거나 특허를 받고 있습니까? 이 제품은 세계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025년도에 밸브 타입의 방식, 중력 방식의 수액 세트를 국제 표준까지 제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인퓨전 펌프와 비교해서 중력 방식, 자연 동력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가장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인퓨전 펌프가 목적이 이제 기존 간호사들이 손으로 조절하는 거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주려고 추가하는 장비입니다. 그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이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단지 차이점은 이 장비는 튜브를 쥐어짜는 강압 방식이지만 얘는 중력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조절부를 통해서 유입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장 무해한, 그러니까 압력 혈관에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큐드립은 고정밀 유량 조절기 아큐밸브의 지능형 제어를 통해 인퓨전 펌프의 안전성 문제와 기존 중력 주입 방식의 부정확성을 동시에 해결한 혁신적인 중력 기반 자동 주입 시스템입니다. 아큐드립은 정확합니다. 아큐드립은 고감도 점적 센서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큐밸브를 신속하게 제어하여 목표 유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수액 주입의 시작부터 끝까지 3% 이내의 오차로 일정한 유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큐드립은 수액 튜브의 압박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 일정한 유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큐드립은 안전합니다. 많은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항암제와 같은 독성 약물을 말초정맥으로 투여할 때 인퓨전 펌프 대신 중력 주입 방식을 권고합니다. 인퓨전 펌프는 카테터가 혈관에서 이탈한 상황에서도 수액 튜브를 압박해 강제로 수액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큐드립은 중력 점적 원리를 이용하여 인퓨전 펌프보다 낮은 주입 압력으로 수액을 전달하므로 혈관 외유출로 인한 조직 손상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점적 센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상을 감지할 경우 주입을 정지하고 알람을 울립니다. 아큐드립은 수액 라인이 본체에서 분리되는 경우에도 급속 주입이 발생할 위험이 없습니다. 아큐드립은 편리합니다. 수액 라인 탈부착이 쉽고 부피가 작고 가벼우며 전력 소모가 적어 배터리 전원으로 장시간 작동합니다. 또한 실시간 유량, 주입량, 남은 시간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아큐드립은 환자들의 실시간 수액 주입 상황을 중앙 스테이션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수액 치료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수액 치료의 새로운 표준 한빛 MD가 만들겠습니다. 논점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왜 제도적 논쟁이라는 게 보여지는지. 지금 말씀하신 쟁점은 이 아큐드립이 정상적으로는 보험 수가가 있어야 하는데 건강보험 제도가 설계한 구조 내에서 보험 수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못 쓰는 건가요? 지금은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작
병원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병원에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좀 이해가 덜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는 보험 체계 내에 모든 장비나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험 수가를 받고 또 심평원에 보험 수가를 신청을 하고 하는데, 이 장비는 아직까지 보험 수가가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원장님 생각할 때 현장에 쓸 수 없다라는 거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핵심은 이 제품이 치료 재료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수가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치료 재료는 별도 산정이라고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보험 수가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치료 재료와 행위는 각각 운영되기 때문에 치료 재료 속에 행위 수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서는. 근데 지금 이 장비에 수가를 주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이 구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병원에 등록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병원은 쓰면 쓸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심평원에서 급여를 판단할 때 어떤 장비가 기존 기술이냐 아니면 신의료 기술이냐 이렇게 보고요. 기존 기술이면은 행위급여 1번 원칙에 따라서 가장 유사한 항목이 뭐냐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항목으로 해서 상대가치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얘는 그거부터 잘못된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료기술이라고 하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으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심평원에서는 얘는 기존 기술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은 아니다. 그러면 기존 기술은 행위급여 목록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기준하는 게 행위급여 일반 원칙 이거거든요. 해용의 내용, 성격, 상대가치 점수가 가장 유사한 거에 준용해 산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행위의 내용은 얘 정밀 지속적 점적 주입이에요. 얘도 정밀 지속적 점적 주입이에요. 그러면 행위 내용은 얘 외에는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분류했느냐? 일반 정맥 내 점적 주사라고 그래요. 그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0cc, 500cc, 1000cc. 근데 이 장비가 100cc를 주는 행위에 포함시켜버리면은 얘는 이미 100cc를 하는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 관계에 있지 않은 그런 장비를 거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럼 얘는 독립적인 행위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존 행위가 있어요. 근데 얘를 거기다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 행위에다 얘를 붙이면은 얘를 두 개를 신청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중복 보상이죠. 그렇잖아요. 얘도 지금 있는데 거기다가 보완이로 정밀하게 주기 위해서 얘를 갖다 놓으면 똑같은 행위를 두 번을 받으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100cc 때는 거기에 맞는 거, 500cc 때는 500cc에 맞는 거, 1000cc 줄 때는 1000cc에 맞는 걸로 얘를 더 한번 청구하라는 얘기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이걸 분류한다고 하면 여기다 분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줄곧 얘기하는 논리는 치료 재료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줄 수 없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장비는 없어져야 되는 장비죠. 이게 모순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는 일괄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 사법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대로 의료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사법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처분이 명백히 법에 위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급여 일반 원칙에 따른 분류는 사실은 상위법은 아닙니다. 그냥 원칙이죠. 상위법이 중요합니다. 상위법에는 정확하게 치료 재료와 행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가치 점수는 사실은 행위를 논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을 반드시 확인했어야죠. 근데 그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